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 7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가격 2717만원대. 여기서 FOMC 이후에 흔들기가 상당히 나온 다음에 반등이 오늘 오전까지 쭉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13시를 기점으로 음봉이 지금 2개 출현하면서 현재 4시간봉 보고 계시고, 음봉이 조금 빠지면서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어제 영상에서도 이 알트들이 꿈틀꿈틀한다, 알트들이 상당히 좀 준수하게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알트코인들이 오늘 1시까지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쳐준 모습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일봉상의 양봉 잘 띄워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노스죠. 크립토닷컴 체인 거래소 코인인데 크로노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 칠리주도 고점 돌파가 현재 나온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을 챙겼던 알고랜드도 좋은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1인치 네트워크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너무 단기적으로만 차트를 볼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바닥을 찍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찍고 쭉 올려줬죠. 그 다음에 비트가 쭉 빠지면서 바닥을 내려왔지만 곧 저점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놨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도 고점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놓게 되면 결국에는 채널을 어느 정도 수렴 채널을 그려가다가 또 상단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상단 돌파 시원하게 한 50% 이상 쏴주는 돌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인치 네트워크나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도지코인이라든지 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세럼, 이런 조금 그래도 알트 중에서는 색깔이 있고, 샌드박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위로 올려 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좀 끼가 있었던, 상방으로 갈 때 좀 시원하게 가줬던 그런 코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주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놓게 되면은 당장 알트가 이렇게 가냐, 요런 거는 물론 나올 수 있겠죠. 최근에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그래도 칠리즈가 알트코인 중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알고랜드까지. 그렇지만은 이런 급등세가 바로바로 안 나온다 해도 어차피 저점이기 때문에 사놓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해주고 고점 저항이 있겠죠. 직전 고점까지 좀 저항을 맞다가 그걸 뚫어내는 이런 상방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알트들을 조금씩 담아두고, 마진 시장에서는 특히 5배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분할로 접근을 해놨을 때 상당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런 알트코인들, 그리고 체인링크, 아발란체, 엑시, 매틱, 에이브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잡코인들도 좀 세타퓨에르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바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바로바로 나옵니다. 세타 토큰 5배 롱 쳐가지고 33%, 하루 만에 33% 수익이 찍혔고, 자, 플로우도 마찬가지 20배 롱 쳐서 84% 하루 만에.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AXS, SC 인피니티도 10배 롱 47% 수익. 1인치는 130% 수익이 났어요. 자, 에이브도 17%, 5배 롱 쳤는데 17%, 10배 롱 쳤으면 34%가 났겠죠. 체인링크도 18%, 5배 롱 친 거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친 겁니다. 자, 비트코인도 70%, 그리고 비트도 어제부터 반등 나온다,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지금은 단기 저항 맞고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바닥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여기서 흔들어 제끼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여기서 상승 주고 눌림 주고, 여기서 반등 주고 눌림 주고,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런 대추세로 돌아나가는 그림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단에서 놀면서 계속적으로 박스를 올려가면서 상단 추세로 들어가는,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지금 그 초입권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올려놨으면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죠. 최악의 경우에 여기 저점까지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내리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이에 따라서 제가 알트코인도 요 부근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제 오후 4시 28분에 이런 식으로 알트도 다 잡아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수익이 확실하게 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확실한 매매 타점, 코인들에 대한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시려면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저희 차트 분석 매매 타점 100% 무료 공유방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쇼 타점이 나왔죠. 쇼 타점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 요 정도 올라왔고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달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단 돌파가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세는 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꺾이죠. 하지만 꺾이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이제는 더 강력한 알트 펌핑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9월 23일입니다. 오늘이 9월 23일인데 좀 있으면 10월 11월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2년 상반기 내내 22년 9개월 내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4분기 한 번 정도는 세력들도 펌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된다. 이 작전 세력들도 물론 숏 세력들이 올해 많이 해먹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현물 시장의 또 세력들은 마진 시장 세력들이랑은 또 다르죠. 이 현물 펌핑, 특히 잡코인들은 이 마진 시장이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 안 돼 있는 코인들도 많죠. 뭐 엘프라든지 골렘이라든지 이런 국산 김치 코인들 전부 다 국내산 펌핑, 국내 작전 세력들이 해먹는 그런 이제 세력들인데, 얘네들도 결국에는 연말 전에 한 번은 펌핑을 줘야 조금 작전 비용 어느 정도 챙겨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알트들도 충분히 펌핑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트들이 지금 1년 내내 지금 펌핑이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트가 이제 바닥을 찍었고 FOMC 더 이상의 0.75 정도의 공포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거는 조금 희박해진 분위기 가운데, 물론 11월에 0.75 올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11월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11월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금리 인상은 마지막일 수 있고 0.5도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월은 0.25의 가능성, 내년에 금리 동결이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런 기대감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이 바닥일 수 있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반등장이 그래도 10월 11월에는 반등장세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등장에서 눈 뜨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야 되겠죠. 지금 롱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롱숏으로 발라먹기라도 하든지 저희처럼.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알트들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준수하게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도 눌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눌릴 수 있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눌려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재차적으로 결국에는 상승하는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먹을 걸 최대한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달러 인덱스죠. 지금 치솟는 달러가 빨리 얘가 내려와줘야 비트도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들어가 줄 텐데, 보시는 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 이 직전에 여기 2001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120포인트예요. 근데 이 120포인트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다. 9포인트 남았거든요. 9포인트. 근데 이 120포인트를 과연 얘가 쉽게 뚫을 수 있을 것이냐, 1차 저항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강력한 매물대고, 이 벽을 이 달러 커런시 같은 경우에도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2001년도에도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땅땅땅 3번 트라이 했지만 못 뚫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빠졌죠. 자, 그럼 이번에도 이 달러 인덱스가 현재 이제 111포인트에서 120포인트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여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어제 뱅크 오브 재팬이 개입을 해서 살짝 내려가는 척은 했지만 여지없이 그거를 말아 올리면서 또 전고 돌파가 또 나와버렸죠. 근데 이 세상 차트, 모든 차트는 원웨이 상방이라는 거는 언젠가 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이 구간에서도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직전 상승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 고점 여기 맞고 푹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여기 전고 돌파 한번 살짝 했다가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플러스 27%의 상승폭을 보여줬었고, 자, 지금 이 구간에서부터 쭉 말아 올린 지금 현재 112포인트를 찍는 지금 구간이 플러스 25% 정도를 올려놓은 구간이란 말이죠.
자, 그럼 직전에 27%를 올리고 주춤했는데, 그러면은 저 직전의 상승 패턴이랑 비교해봤을 때 2% 정도 더 올라가면은 달러도 주춤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비트는 쭉 반등이 좀 세게 터질 수 있겠죠. 비트는 그동안 응축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전의 상승폭 27%, 그리고 지금 25%까지 올라왔다. 앞으로 2%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달러도 한계가 올 수 있다. 팍 내려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달러도 언젠가는 꺾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꺾이는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대한 맥시멈을 올려봐야 여기 저항대 맞고 한 번은 꺾일 건데, 120포인트.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나스닥도 봐야겠죠. 지금 나스닥은 비트보다도 오히려 더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는 그래도 조금 반등은 해줬지만은 나스닥은 이미 여기 곧 저점 자리까지 깨고 내려오고 있고, 결국에는 직전에 꼬리 터치 3번 해주고 올린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깼죠. 여기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선 라인 11,286포인트 라인까지 이제 나스닥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러면은 나스닥이 또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스닥이 만약에 여기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가 사실 6월 16일이죠. 6월 16일에 여기 최저점을 딛고 그래도 쭉 반등을 쳐준 지점인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온다.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반등을 쳐주는 그림. 보통 월요일날 그래도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지막 꼬리 보여주고, 마지막 꼬리 한번 보여주고 월요일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기대해보지만은, 만약에 나스닥이 계속 힘을 못 주고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깬다. 그럼 6월 16일에 저점 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6월 16일은 얼마였냐?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쭉쭉 내려오고 쭉 내려오면서 여기 크게 장대 음봉 꽂힌 요날이 바로 6월 16일이었고, 이 이후에도 비트는 더 내려갔죠. 나스닥은 브레이크를 잡아줬지만, 나스닥은 6월 16일에 바닥 찍고 쭉 이런 식으로 올라와줬지만은, 비트는 이후에도 저점 갱신하고 나스닥이랑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9일까지도 바닥을 찍고, 이후에도 나스닥 반등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까지도 바닥을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나마 조금 희소식이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어제 5%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양봉 마감을 쳐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랑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비트는 올라가면서 마감을 해줬다. 이거는 상당한 청신호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는 거는 이제 애플의 차트입니다. 애플의 일봉 차트고, 나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주가를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애플이 이 나스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의 주가들이 결국에 나스닥을 끌고 가는데, 이 애플의 주가도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굉장히 크게 반등을 준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이 구간에서 한번 튕기고 저점 갱신하고 한번 튕겼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저점 라인 갱신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 여기 요런 식으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쌍바닥을 확인해주고 올라가는 추세 전환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지금이거든요. 물론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또 저점 갱신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저점 갱신 나오면은 사실상 한 번, 두 번 정도 저점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애플도 지금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입니다. 애플보다도 훨씬 안 좋죠. 애플보다도 훨씬 안 좋고 지금 저점까지 여기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의 하락을 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 저점 지금 깨버린 상황이에요. 실제로 애플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의 약세가 조금 나스닥에서 조금 두드러지고 있고, 그 원인은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인들의 이제 투자 시장, 물론 미국의 주식도 전 세계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 자국민의 비중이 좀 더 많을 것이고,
미국의 투자 기업들, 거대 자본들이 또 미국 주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를 이런 식으로 크게 올려감으로써 이 투자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투자 시장을 이끌었던 자본들이 쭉쭉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들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트가 나스닥은 떨어졌는데도 올라간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나스닥이 올라주는 게 더 나은 상황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이 이제 전저점까지 다 내려온 상황에서 충분히 이런 식의 돌파 하락도 가능하거든요, 나스닥이. 자, 과연 이렇게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비트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비트도 전저점 이탈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나스닥도 이 구간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저점까지 가는 척 하다가 쭉 올렸어요.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갱신이 안 나온 상황에서 좀 전통적인 쌍바닥 방식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고, 지금도 여기 저점 찍고 여기처럼 반등 쭉 잘 나와줬다가 도로 다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오늘하고 월요일 정도가 최저 마지노선 삼아서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만약에 이 저점까지 그대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저점 높여놓고 가야지, 저점이랑 동일한 수준까지 가면 사실 더 내려간다라는 거거든요. 저점까지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뚫리게 되면 엄청난 패닉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 깨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는 순간 이제 엄청난 패닉셀이 나오고, 그걸 받아 먹으면서 저점에서 들어 올릴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는데, 사실 그 구간에서 또 비트도 굉장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나스닥 하락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다. 오히려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비트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너무나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이 나스닥이. 저는 물론 나스닥도 뭐 이 정도 떨어지고 저점 갱신한다 해도 이 구간 10,000포인트 정도를 좀 지지 삼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 구간이 너무나 좀 고통스러운 또 구간이 될 수 있고,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다시 올라오겠지만 비트도 이 충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나스닥이 저렇게 전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 비트도 여기서 한 번 더 전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분석을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비트맥스 거래소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17,500달러 저점 리테스트를 갈 수가 있다. 달러 유동성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비트코인의 가격대는 지난 6월 최저점 부근인 17,500달러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지금 미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돈을 빨아들이는 이 QT 플러스 금리 인상이 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지금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충동적인 하락을 유발하고 비트C가 결과적으로는 지난 6월 저점 17,500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다. 여기를 한번 이제 리테스트, 여기를 그러니까 저점 테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를 딛고 반등이 나오냐 마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유동성 지수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스닥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이더리움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머지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네트워크 정상 작동 중이고, 개인적으로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의 강세를 예측했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자기는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서 줄일 생각은 없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고 나는 구조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올라간다. 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고래죠. 비트코인 3번 고래, 넘버 3 고래도 금일 오전에 19,400달러에서 35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총 보유량은 13만 9천 개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추가 매수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푸틴도 이제 동원력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인 좀 도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권력의 기반을 좀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동원령 선포 이후에 러시아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시민들이 좀 거리로 나서야 될 때다. 이런 조금 반전 시위들이 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격렬하게 시위를 좀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연기도 아니고 실제 상황, 실제 팩트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누가 참가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 쪽 그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합병 주민 투표가 들어가는데 찬성이 나올 확률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또 러시아에서는 또 명분이 생기죠. 이거 얘네들이 다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찬성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우리가 먹겠다. 그러면서 전쟁 끝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러시아 쪽으로 붙고 싶어하는 지역은 그냥 내주고 전쟁을 또 빨리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좋겠죠. 젤렌스키는 물론 끝까지 안 된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주민투표 결과가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젤렌스키도 할 말이 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좀 전쟁이 끝나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전쟁이라도 좀 끝나줘야 이 좀 불확실한 시장에 악재들이 좀 하나 둘씩 좀 더 사라져 가면서 좋은 효과를 주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일 오늘부터 5일 동안 이 투표가 진행이 되고, 물론 러시아 쪽에서 조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투표 결과가 아마 종전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조금 변수이자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고, 아마 9월 말 정도에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10월 초쯤에는 좀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오래 머물고 쭉 올려주고 내려받고 여기까지 올려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간이 이 미들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박스가 현재 형성 자체가 저점, 여기 최저점, 여기는 이제 꼬리 휩소라고 봤을 때 이 정도 라인을 이제 바닥으로 보고, 이 정도 라인이 이제 상단, 여기 맞고 떨어진 자리, 여기 돌파, 여기도 휩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맞고 떨어진 자리. 통상적으로 요 라인을 이제 박스 상단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겠고, 요 라인을 이제 박스 저점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박스 저점 내려오면은 우리가 롱 한번 잡아볼 만한, 반등 한번 세게 터질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 상단 숏, 박스 하단부에서 롱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이탈하면 손절, 막상 마크뱅 가지고 돌파하면 이제 돌파롱이라든지 돌파 추격 숏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박스에서 한 번에 박스를 뚫진 않죠. 여기서 와도 한번 튕겨주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고,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거를 사실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여기 뚫리면은 아까처럼 결국에는 이제 17,600달러 여기를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간다는 건데, 여기 테스트하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 밑으로 빠지면 16, 15K까지 또 열려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 중단 라인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매수를 좀 더 들어가 봐도 되는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도 올려치고 여기 딛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듯이 이 구간에서 올려치고 여기 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 이 결과적으로 이 박스의 중단 라인부터는 우리가 조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나스닥이 불안하고 달러도 너무 불안하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구간이고 쉽사리 매수를 하기도 겁나는 그런 구간이 맞아요. 이 저점을 또 깨지 말라는 법도 없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 깰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우리가 좀 더 멀리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너무 일봉 뭐 4시간 봉 8시간 봉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주봉 관점이나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뭐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구간을 굳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냥 빠지면은 더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을 때 어차피 여기서 빠져봐야 저는 15K 16, 15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도 여기 살짝 깨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 파동에 역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차피 이런 구간, 이 박스 지켜주면 좋겠지만 못 지켜줘도 최후의 마지막 박스 정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 이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등은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9월 FOMC 결과가 예상치대로 나오긴 했지만 점도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23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없앴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간을 저점 삼아서 또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눌리다가도 올라가주지 않겠냐. 좀 더 우리가 상승을 확신하려면은 이 매물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어차피 상승하기로 했으면 요 정도 올려놓고 뭐 내려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상승하기로 마음먹고 이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쭉 이어가는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상으로 이 구간에서 터진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면 사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대면서 털릴 만큼 다 털어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적이 있었냐?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한 달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특히 9월 들어서 9월 초부터 추석 때 쭉 올라가더니 그 도로 다 내려박으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 과연 이 정도로 돌아 들어온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겠냐? 이렇게 내릴 만큼 내린 바닥권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이제 일련의 손바뀜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는데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여기서 일어났다. 물론 사고팔고 단기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이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매도세로 나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신흥 세력들이 또 받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고래들에게서 어떤 좀 신흥 세력으로의 어떤 손바뀜이 이 구간에서 좀 일어난 게 아니냐, 조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이제는 위로 이런 식으로 가줄만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나스닥이 떨어졌지만 비트는 양봉 마감을 해줬고, 오늘 살짝 눌리고 이러면은 양음양 패턴으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양봉 하나 쳐주고 음봉 쳐줬다가 음봉 꼬리 말아먹으면서 쭉 올려줬어요. 여기서도 양봉 나왔다가 음봉으로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펌핑이 이렇게 터졌죠. 양음양, 양음양. 여기도 양음양.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양으로 한번 주고 음으로 조정 한번 줬다가 양으로 돌파봉 나오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 쭉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그림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9시까지의 시간 동안 아래꼬리 최대한 좀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조금 올려주는 무빙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박스 중단 라인부터는 단기적인 상승을 나오려면은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여기까지 말아 올려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의 수렴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단기적으로 비트가 빠졌다가 지금 조금 좀 반등하려는 기미는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겠죠. 가장 확실한 그림은 그래도 여기를 한번 다시 터치해주면 조정 나왔다가 재차적으로 뚫어내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 시점이 아마 내일 정도 장대 양봉이 좀 꽂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려면 나스닥이 조금 올라줘야 되는데, 나스닥 현재 나스닥 15분봉으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은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요 흐름을,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좀 제대로 올라가려면은 지금부터 나스닥이 여기 삼고 어느 정도 준비운동 쳐주다가 10시 반 본장 개장하면은 밑으로 한번 뺐다가 위로 올리는 이런 무빙이 좀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자, 과연 그런 무빙이 좀 나스닥에서 좀 나와줄 것이냐,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를 바닥 삼아서 좀 올라가 줄 것이냐, 아니면 또 저점 갱신을 할 것이냐,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밤에 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 더 찾아보자면은 알트들도 올라와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알트들도 움직임을 어제 오늘 동안 좀 보여줬다. 이런 엑시 같은 거 지금 흐름 좋거든요. 엑시 인피니티 흐름 좋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바닥 다 졌고 이제 올라갈 때가 됐고, 리플 좋았죠. 최근에 리플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좀 이 정도 올랐으면 좀 꺾일 수도 있는 자리고 좀 윗골이 다니까 이런 거 리플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이익 실현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체인링크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사둘만 합니다. 체인링크 충분히 사둘만 하고, 도지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자, 도지도 의미 있게 여기 매물대를 지금 쳐줬다. 여기 딛고 떨어지고 딛고 맞은 자리까지 툭 한번 쳐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이 도지도 이제부터는 이 정도로 바닥을 다지고 많이 떨어졌고 옆으로 기었으면 이제는 좀 추세를 좀 돌릴 만한, 이렇게 쭉 뿅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 100원 언더에서의 어떤 매집 현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0원 정도 저항대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 걸, 여기서 100원 뚫어줬었죠. 121원까지 쳐주고 지금 내려와서 다시 100원 이하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도지는 지금 100원 이하 구간에서의 좀 계속적인 매집이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분석 내용, 차트 분석 내용, 비트코인 분석, 나스닥 분석까지 전부 다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에서 무료로 정보 제공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고, 내일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 한번 추이를 계속 보고, 저희 주말에도 계속 매매를 돌리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요일 오전에 또 상황 보고 브리핑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